자, 지금 3번과 4번에서는 지난 첫 번째 강의 때 말씀드렸던 내용을 다시 이제 반복을 해놨는데, 제가 반복한 이유는 지난번에는 일종의 이제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계략적으로 이런 것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오늘은 이제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여러분들의 사례들을 가지고서 함께 이제 논의하고 함께 좀 개발하는 방법들을 개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원래 계획하기로는 이제 남성들 지금 한 둘, 셋, 한 6분, 저까지 하면은 목사님까지 하면 한 6분 계시죠? 이게 남성들끼리 모여갖고 남자들만의 애환을 좀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여성들을 잘 섬길 것인가부터 시작해갖고 잘 잡을 것인가까지 그런 걸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 또 여성분들끼리 이렇게 좀 그런 얘기를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실제로 그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사랑의 삼각형 이론과 사랑의 5가지 코드를 제가 썼는데요. 그 사랑의 삼각형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스턴버그라고 하는 이제 학자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3가지의 변으로 구성된 삼각형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삼각형이 이제 정삼각형은 3개의 변이 똑같은 길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어떤 삼각형은 그런 정삼각형보다는 어느 한 변은 길고 어떤 한 변은 좀 짧고 이런 이제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이 스턴버그라는 학자는 여기 말은 이제 3가지 변이 이렇게 비슷한 수준으로 되어 있어야 이것이 좋은 삼각형, 좋은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한 변은 길고 어느 한 변은 좀 짧은 것은 좀 이렇게 건강하지 않은, 아직 성숙하지 못한 사랑이다라고 이 사람은 얘기를 하는데, 그 각각의 3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열정, 뜨거움, 혹은 로맨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도 배우자를 보시면 가슴이 두근거리시나요? 왜 이렇게 웃으실까요? 손을 잡고 싶으신가요? 멀리 떨어져 있으면 빨리 전화를 해서 저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싶거나. 네. 예, 감사합니다. 저희 아이들이 제 아내, 엄마의 목소리에 대해서 목소리가 3단계가 있대요. 첫 번째, 자기들을 대할 때 엄하고 낮은 목소리. 그 다음에 이제 교회에 어떤 분들이 전화하시거나 외부에서 전화가 왔을 때 약간 높아지면서 아주 상냥하고 맑은 목소리. 그 다음에 이제 아빠한테 전화가 오면 가장 높은 하이톤의 목소리. 사실 로맨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남녀 관계가 처음 시작할 때 아주 중요한 요소이고, 또 결혼을 할 때, 특히 신혼기 때 아주 중요한 요소였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아까 제가 이제 잠자는 위치로 이렇게 비유했던 것처럼 점차 이렇게 멀어지고, 이게 뭐 로맨스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한테는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거나, 그런 거는 뭐 젊을 때는 하는 것이지, 이렇게 뭐 나이 들어갖고 그런 거 하는 건 참 쑥스럽고 낯간지럽고 혹은 유치하고, 뭐 이렇게 사실 그게 많이 이렇게 사그러지는 것들을 참 가슴 아프지만 많이 경험을 합니다. 근데 이론적으로는, 그리고 또 혹은 뭐 정말 잘 사는 부부다라고 봤을 때는 그 로맨스가 나이가 들어서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길을 갈 때도 손 잡고, 혹은 뭐 어깨동무나 이렇게 허리를 안고 간다든지, 혹은 뭐 이렇게 부를 때에, 서로를 부를 때에 이렇게 사랑하는 표정과 표현과 뭐 이런 걸 한다든지. 자, 부부간에 서로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시나요? 어떤 호칭으로? 자기야. 네. 여기 또 이제 실제로 계신 부부 뭐라고 부르시나요? 자기야. 자기야. 사모님도 그렇게 집에는 부르시나요? 남편을 부르실 때? 네. 자기야. 저기 뒤에 계신 정섭 형제 부부는 어떻게 부르시나요? 여보, 남보. 여보, 남보. 혹시 그 상대방에 대한 어떤 애정이 담긴 별명 이런 거 갖고 계신가요? 별명? 안 가지고 계신. 하니. 저희 부부는 이제 이런 별명 갖고 있어요. 저를 이제 아내가 부를 때 엔돌핀. 저를 보면 이렇게 엔돌핀이 막 나와서 힘이 생긴다고.
저는 요즘은 잘 안 부르는데 이렇게 소화제라는 별명을 제 아내한테 전에 붙였었는데 그건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집에 가면 안마를 제 아내를 많이 잘 해주거든요. 근데 안마를 하면 제가 트림이 잘 나와요. 소화가 잘 돼. 제가 이제 연애할 때 이제 제 아내한테 시를 하나 써서 줬던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제가 붙였던 백설사랑이라고 눈 내리는 걸 보면서 제가 한번 시를 썼었는데 그런 이제 별명도 제가 붙여줬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의미하려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해서 그런 낭만적인 느낌과 생각을 갖는 것이라는 것이 나이가 들어서도 물론 가능한 것이고 그것을 개발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이렇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일종의 방법을 개발해서 얻어낼 수 있거나 혹은 더 많이 누릴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랑을 물론 말씀하신 거였지만 대인관계,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부부라는 것은 처음에는 전혀 모르던 사람들이었는데 어떤 계기에서 알게 됐고 서로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고 그 관계가 발전돼서 이렇게 된 거지 된 것이잖아요. 지금은 옛날보다 이렇게 낭만적 감정이 사라졌다고 할지라도 그 낭만적 감정은 역시 예전처럼 다시 개발해 나가서 서로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이제 더 일으킬 수 있고 더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년의 위기 때 항상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제비입니다. 혹은 꽃뱀이거나, 그죠? 외도라고 하는 것이 중년에게 아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인데 저는 어떤 면에서는 남편과 부부가 서로에 대해서 이 제비가 돼야 되고 꽃뱀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면 제비와 꽃뱀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제비로서의 기능과 꽃뱀으로서의 기능을 할까요? 왜냐하면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불만족, 힘든 지금 삶에 있어서 외로움, 힘든 거 이런 것들을 알아주고 들어주고 혹은 채워주고 이 기능을 하니까 즉 자기 현재 남편이나 현재 부인이 해주지 못하는 것을 밖에 어떤 남자나 어떤 여자가 그걸 해주니까 그 사람한테 넘어가는 거죠. 그게 이제 제비고 그것이 이제 꽃뱀이죠. 그러니까 우리 부부가 같이 생활하고 같은 공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어떤 느낌을 갖고 있는지 어떤 외로움과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 그것을 알아주지 못하니까 그것이 공허감이 생기고 그것이 중년의 위기로서 외도를 할 어떤 가능성을 남겨두는 거죠.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그런 마치 제비나 꽃뱀이 목표한 표적물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뭔가 투자하고 뭔가 이렇게 해주는 것처럼 우리가 부부에게 해준다면 우리가 그런 외도 과정에서 겪는 외도라고 하는 것이 이게 정말 내가 이제야 참 사랑을 발견했어. 너는 내 운명이야. 막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처럼 지금 내 부인한테, 내가 지금 내 남편한테 그런 것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런 열정이라고 하는 것, 함께하고 싶고 또 궁금하고 그것을 알아보고 싶고 이런 느낌들이 사랑의 아주 중요한 한 측면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우정과 신뢰, 혹은 편안함, 영어로는 intimacy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마치 그냥 오래된 친구와 같은 느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있는 열정과 비슷하면서도 약간 다른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 참 믿을 수 있어. 이 사람과 있으면 참 편안하고 내가 뭐든지 다 이야기를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무조건적 긍정적 수용 혹은 공감 이런 걸 해주는 사람으로서 상대방을 경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관계의 역사 속에서 이 사람 나를 어떻게 대해왔는가 나는 이 사람 어떻게 대해왔는가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친구가 오래되면 그 친구가 무슨 말을 하든 혹은 어떤 행동을 해도 네가 그럴 사정이 있었을 거야. 그것이 비록 도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잘못된 것이었다 할지라도 난 널 이해할 수 있어 라는 방식으로 그 친구를 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부부관계 속에서 혹은 사랑이라고 하는 관계 속에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가족관계에서 남편이나 부인을 대하면서 혹은 이제 자녀를 대하면서 어떤 때는 그렇게 잘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우리 어떤 기준을 가지고 당신 그러면 안 돼. 혹은 이렇게 했어야지.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텐데 왜 안 하고 있어? 라는 식으로 판단하고 혹은 교훈하고 혹은 비판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이 아주 없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기본적인 관계는 당신이 그렇게 하는 것을
내가 나름대로 이해할 수 있어. 혹은 이해하려고 노력하겠어. 당신 나름대로의 어떤 좋은 의도를 가지고 그런 것을 하려고 할 거야 라는 방식으로 대해주는 그런 관계들을 경험하는 것이 이 사랑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헌신, 즉 당신의 발전을 위해서 혹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부분을 노력을 하겠다, 이런 부분에서 내가 일종의 희생을 하겠다, 혹은 이런 것을 당신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시간과 돈과 에너지 혹은 나 자신을 상대방을 위해서 드리는 그런 과정들이 또한 사랑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불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때 그 불만의 여러 요소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 이런 열정이라는 측면에서 상대방은 나에 대해서 어떤 이런 로맨스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아. 두 번째, 나를 편안하거나 혹은 신뢰로운 대상으로 삼지 않는 것 같아. 혹은 나를 위해서 뭔가 노력해주지 않는 것 같아. 이런 것들이 우리의 불만일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제가 제시한 것은 사랑의 5가지 코드라고 하는 것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사람마다 이제 일종의 선호하는 코드들이 다 다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할 때 우리는 사랑이라는 것이 한 가지 누구나 다 동의하는 어떤 개념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각자 나는 이런 것이 주어질 때 사랑이라고 느껴 라고 하는 것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건데 그것을 이제 5가지 코드로 이렇게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언어, 그러니까 뭐 사랑해, 좋아, 혹은 참 잘했어 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까 제가 뭐 상대방을 어떤 식으로 부르는가, 별명 이런 것도 말씀드렸었는데 상대방에게 어떤 식으로 어떤 말을 해주느냐 아주 중요한 것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오늘 하루 지내면서 내가 부부관계 속에서 혹은 부모 자녀 관계 속에서 상대방한테 어떤 긍정적이고 상대방을 지지해주고 상대방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말을 해줬는가 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강의를 하면 제 아내가 이렇게 듣거나 혹은 나중에 이제 뭐 비디오 같은 걸 보면서 모니터를 해줍니다. 되게 제가 좋아하는 말은 참 오늘 잘했어. 뭐 제가 죽을 썼다고 생각을 해도 어쨌든 긍정적으로 칭찬해준 말을 저는 좋아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아내가 그렇게 평가를 해줍니다. 지난주에 이제 제가 강의를 하고 나서 뭐 여러분들 각자는 이제 또 어떻게 평가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좀 내가 좀 강의 잘 못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아내가 일단은 이제 긍정적인 피드백을 많이 해줬습니다. 잘했다. 나중에 가서 이제 이런 건 또 좀 이렇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줬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남자는 돼지와 비슷하다. 말씀드렸나요? 네, 남자는 돼지와 비슷해서 잘 먹여주고 엉덩이 톡톡 두들겨주면서 잘했어 아주 다루기 쉬운 문제라는 겁니다. 남자는. 근데 여자들이 그걸 몰라서 뭔가 이렇게 채찍을 때린다든지 뭔가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일단 잘 먹여. 그 다음에 좀 칭찬을 좀 해줘. 그럼 남자는 다 넘어가게 뒤집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죠.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말은 참 예쁘다, 뭐 이렇게 혹은 사랑스럽다, 당신이 참 좋아 이런 말들인데 남자들도 참 그거 말할 되게 쉬운 말일 텐데 그걸 못 해갖고 여성한테 그 부인한테 그렇게 맨날 이렇게 쿠사리 먹고 좀 이렇게 밥 먹을 때도 좀 이렇게 피해를 입고 그러시는데 쉬운 말입니다. 쉬운 말. 그것을 우리가 이제 직접 말로 할 수도 있고 뭐 편지를 쓸 수도 있고 요즘 이제 그 핸드폰으로 워낙 기기가 많이 발달했어요. 뭐 카카오톡이든 문자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는 좀 낯간지러워하고 특히 이제 남성들 문화 속에서 뭐 그런 걸 꼭 말로 해야 되냐? 말로 해야 됩니다. 표현해야 알고 특히 여성분들은 표현하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제가 이제 가끔 제 아내랑 그 골프를 이게 여기 와서 이제 치게 돼갖고 배우게 돼갖고 가는데 가끔 보면 이게 제가 친 대로 볼이 이렇게 쫓아와요. 그래서 뭐 남들이 보면 참 금실 좋다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하는데 제가 최근에 알게 되는 것은 제 아내가 말하기를 자기가 이게 평소에 사랑한다는 말을 못 들으니까 공이 쫓아간다는 거예요, 저를. 그래갖고 공이 쫓아오면 내가 사랑해 한 4번은 말을 해줍니다. 그러면 공이 안 쫓아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자주 말해주는 것
사실 뭐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에너지도 크게 들지 않는데 말해주는 건 참 좋습니다. 그다음에 뭐 쪽지를 써서 준다든지, 제가 신혼 때는 아내도 이제 간호사로 3교대를 하다 보니까 신혼인데도 같이 잠자지 못하는 때가 참 많이 있었어요. 얼굴도 못 보고 서로 출퇴근 시간이 막 갈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벽에다가 이제 쪽지를 이렇게 판을 써놓고 거기다 이제 써놓고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랬는데, 뭐 지금도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그 노트 같은 것들이.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메시지를 주고받는 과정들,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되는데, 상대방이 어쨌든 좋은 말을 해주는 것, 이것은 상당히 중요하고, 어떤 분들에게서는 이것이 내가 사랑을 느끼는 아주 중요한 수단으로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언어적인 표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고, 혹은 서로 사례들을 한번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선물이라고 하는 것인데, 선물은 뭐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물질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나름대로 내가 돈을 꽤 벌어온다고 생각하는데 아내는 항상 부족해요. 이거 뭐 계속 벌어오래. 그래서 2잡, 3잡까지 해야 될 형편이 생겼는데 꼭 그 뭐 돈이라는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물질이라고 할 때에 꼭 돈을 주고서 사는 물질 말고도 참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물론 미국에서는 꽃을 꺾는 게 허용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꽃을 이렇게 꺾어서 갖다 준다든지, 작은 뭐 어떤 물건을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서 준다든지 라고 하는 것들이 일종의 선물의 개념에 들어가는 것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너무 비싼 선물, 너무 이제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것들, 이런 것들을 원할 경우에 사실 그것이 이제 감당하기 어려운 것일 거고, 뭐 최근 한국에서 젊은이들이 이렇게 연애할 때에 워낙 이제 젊은 여성들이 이렇게 명품을 좋아해서 그거 사대느라고 남자애들이 너무 허리가 결혼하기 전부터 휜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어떤 그런 이제 과소비나 그런 허용이 아니라면 우리가 남자든 여자든 그런 선물을 해주는 것도 아주 중요한 것일 수 있습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꽃이라는 것이 참 좋은 선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신혼 때 이렇게 꽃을 제 아내한테 선물해줬더니 돈을 가지고 오라고. 예. 뭐 그냥 물질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으니까 꽃이라는 물질보다는 돈이라는 물질이 훨씬 더 좋은 것 같긴 합니다만, 그런 이제 상대방이 원하는 혹은 즐거워할 만한 것들을 찾아보고 그걸 제공해 주는 것, 아주 중요한 것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제 봉사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위해서 어떤 몸을 움직여서 하는 노력인데, 뭐 저희가 개인적으로 잘하는 봉사는 이제 안마입니다. 제 아내가 저는 이제 사실 많은 남성들이 부부관계에서 성관계라는 것을 되게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자주 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들이 많지요. 근데 제 아내는 성보다는 이제 안마에 더 관심이 있고 해서, 자기가 뭐 몸이 아프거나 뭐 일이 잘 안 되면 모든 게 다 안마 탓으로 돌립니다. 자기가 안마를 못 받아갖고 지금 일이 안 되고 있다든지, 뭐 항상 아침 저녁으로 제가 꼭 매일 하진 못하지만 어쨌든 제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고, 안 하면 뭔가 불평이 오고, 저는 이제 그런 걸 좋아하거나 이제 하는데, 뭐 뭐 쉽게 뭐 여성들이 좋아하는 봉사라고 생각한다면 뭐 집안일을 이제 도와드리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남성들이 좋아하는 봉사, 뭐 이렇게 식사를 잘 만들어 주시는 것, 혹은 뭐 다림질을 잘 해주시는 것, 혹은 뭐 집안을 깨끗하게 하는 것, 혹은 뭐 가능하다면 남편께서 밖에서 하는 사업이나 직장 일과 관련된 것들을 여성분들이 도와주시는 것, 혹은 뭐 자녀들을 기르는 데 있어서 서로 이렇게 돕는 것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혹은 뭐 교회 일을 할 때에 남편이나 부인께서 어떤 교회 봉사를 하시는 것을 또 지원해 주신 여러 역할들, 이런 것들이 봉사의 개념에 들어가는 것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봉사, 내가 상대방이 나를 위해서 시간과 에너지, 돈을 이렇게 쓰고 있는 것들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내가 사랑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중요한 도구로 생각하시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이제 함께하는 것. 그러니까 이 함께하는 것은 뭐 앞에 있는 것들 다 포함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타임 투게더, 시간을 나랑 같이 보내주는 것을 중요한, 내가 사랑받는다는 느낌으로 갖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 아내는 저한테 하여간 일찍 집에 오라고 그래요. 집에 가면은 같이 하는 것도 없어. 자기는 자기 텔레비 보고 있고 난 내 방에서 뭘 해야 되는데 괜히 집에 일찍 오라고 해갖고 저를 괴롭게 합니다. 근데 어쨌든 집에 와서 있는 게 좋다는 거예요.
내가 뭘 특별히 안 해도 그게 이제 타임 투게더의 물론 좀 다른 측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내가 저 사람과 함께 무언가를 하고 있다. 이 무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 사실 연애할 때는 사실 그것이 아주 중요한 사랑을 느끼는 방법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 결혼 생활하고 사회생활에 바빠지고 하면서 사실 타임 투게더를 할 수 있는 그 여유가 자체가 없다 보니까 또 그것을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다 보니까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시간을 함께 해준다라고 하는 것은 자녀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상대방을 사랑하고 정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가장 큰 표현일 수 있습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이나 노력봉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참 쉬운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현대 사회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워낙 여유가 없는 때다 보니까 얼마나 그 사람한테 시간을 내주느냐라고 하는 것이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내가 사랑하거나 헌신하거나 혹은 섬기는가 하는 것의 증거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신체 접촉, 그러니까 성관계라든지 혹은 손을 잡는 것이라든지 뽀뽀를 한다든지 혹은 뭐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접촉을 해주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한 사랑을 느끼는 중요한 기준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체 접촉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참 쉽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아까 제가 성관계 말씀드렸듯이 쉽지 않고 또 그것을 공개적으로 논의하기 쉽지 않고 공개적으로 아니더라도 부부관계 속에서 그것에 대해서 나는 이런 것이 좋고 이런 것은 불편하고 이런 것은 싫고 라고 하는 것을 말로써 그리고 서로 또 이해하는 수준에서 그러니까 서로 수용하는 수준에서 대화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위해서는 많은 이제 일종의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대화를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떤 것이 건강한 이렇게 성인인가 혹은 신체 접촉인가 노력을 해야 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상대방을 좀 만족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5가지 코드를 말씀드렸는데 제가 지난번 말씀드릴 때 사람에 따라 되게 다르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코드는 무엇인가 상대방이 좋아하는 코드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일단 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좀 맞춰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5가지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일종의 사랑을 표현하는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5가지 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이런 부분을 지금까지 잘해봤는데 또 다른 측면에서도 좀 더 이것을 잘한다면 더 풍성한 부부관계 혹은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아래쪽에 이제 참고 서적으로 2개를 썼습니다. 물론 이 책 말고도 많이 좋은 책들이 있는데요. 사랑만으로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부부관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상담의 여러 입장 중에 인지주의라고 하는 입장이 있는데 그쪽에서 이제 부부관계의 개선을 위해서 좋은 책을 내는 것이고요. 사랑의 5가지 언어라고 하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이 5개 언어에 대해서 잘 설명한 그런 자료입니다. 참고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